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양악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이 왼쪽 페임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진이 좌우 반전이 돼 있어서 이쪽이 왼쪽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패여 보이는 거, 이렇게 패여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들었을 때 이렇게 패여 보이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스트레스신 것 같아요. 위에 네 가지 사진, 요 네 장은 좌우 반전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이쪽 두 사진은 뭐 타인이 찍어주신 사진이어서 반전이 안 일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왼쪽 부분에 이 체부 부분의 페임이 이제 스트레스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수술 전 CT인데요. 이게 정보가 조금 뭐 몇 군데가 미싱이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줄 가는 느낌이 있는데 남겨주신 수술 전 CT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 후 모습과 수술 전 모습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눈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수술 전에 비대칭이 뭐 그렇게 많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뭐 약간 오른쪽으로 턱이 이렇게 틀어진 거 정도 보이는 그 정도의 비대칭이다라는 게 보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사각턱이 보이는데요. 사각턱의 비대칭이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왼쪽이 더 뒤에 있고 약간 밑으로 내려온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술 후의 모습, 정렬 후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치아 중심 라인이 미세하게 조금씩 틀어져 있죠. 윗턱 여기 있고 아래턱 여기 있고요. 턱 중심 라인도 뭐 약간 요 정도라서 뭐 요 정도는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양악하고 이 정도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그런대로 뭐 대칭은 잘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은 편이다. 맞는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좌우 폭이에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 이렇게 사각턱 있는 데까지 폭을 재보면요. 지금 오른쪽이 한 55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쪽이 50mm 정도 측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쪽이 굉장히 좁고요. 이게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조금 넓다란 뜻이에요. 이 오른쪽이 넓고 왼쪽이 좁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폭이 좁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부라진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살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게 생기게 되고요. 이게 길면요. 이쪽이 펼쳐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폭이 넓은 쪽은 대부분 이렇게 갸름한 느낌으로 가는데 이렇게 폭이 좁은 쪽은 약간 이렇게 패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굴이 비대칭이 축이 틀어진 게 있고 이 좌우 폭이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얼굴 중심선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뼈 있는 데서도 한번 다시 재보면 이게 얼굴 중심선에서 오른쪽 광대 있는 데까지의 거리가 지금 측정해 보면 70 한 3, 4mm 정도 측정이 되죠. 반대쪽 왼쪽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70mm 정도로 그래도 이 얼굴 폭 자체가 오른쪽이 한 3mm 또 아래는 한 4, 5mm 가량 넓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으니까 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은 늘어지고요. 좁으면 턱이 밑으로 길어집니다. 넓으면요. 턱은 짧아지고요. 살은 펼쳐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된 모습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이런 차이가 조금은 나죠. 지금 요게 오른쪽의 턱 라인이고 요게 왼쪽의 턱 라인인데 사각턱의 비율이 조금 다르죠. 수술 전 모습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 오른쪽 각도 보면 그래도 펼쳐진 모습이고 크게 한물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각턱 각 부분, 하 각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보면요. 반대쪽은 귀밑각이 조금 있는 듯 보이는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 부분이 확 패여 보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늘어지고 이렇게 찝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얼굴 좌우 폭이 이 부분이 폭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유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부분에 체부 쪽의 볼륨이 조금 차이 나는 것도 한몫합니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잘려서 이 부분이 조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요. 지금 고개를 숙여서 보면 이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쪽이 좁은데도 이쪽이 많이 잘려서 이쪽은 이런 조금 볼륨이 있는데 반해서 이쪽은 이 부분에 볼륨이 없어서 약간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면 이 페임이 조금은 개선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대칭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개를 뒷모습에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다시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데서 수평선 그려보면 뭐 이 비대칭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보면요. 오른쪽 광대 수직선 내린 데서 두상이 이렇게 좀 옆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비대칭이 존재하고 정면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넓은 약간 이런 느낌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게 지금 환자분의 얼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악 후 왼쪽 페임, 2차 각 지방 흡입부 좋아지긴 했지만 티가 난다. 더 빼면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굴 비대칭, 뼈 지방 어떤 게 문제인지 뼈의 문제예요. 폭의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살도 변화돼서 그 변화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귀밑각 턱선 이중턱 흡입부 늘어진 것 같다. 두꺼비 같은 느낌이 있다.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얼굴 환자분 CT만 보고 환자분 키랑 체중이랑을 보면은 지금 환자분이 키가 178에 체중이 98kg거든요. 그럼 굉장히 과체중이잖아요. 살도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방 흡입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뼈 비대칭을 조금 만들어 놓고 살을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이중턱 느낌이나 이런 느낌, 두꺼비 같은 느낌을 좀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보면 지금 턱이 사실은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율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 길이를 볼 때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보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125mm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125mm예요. 남자 평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면 남자 평균이 125mm죠. 그러니까 길이 자체는 평균에 가까운데 문제는 폭이에요. 폭과 길이의 비율이거든요.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자분이 14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135mm입니다. 그리고 사각턱의 좌우폭도 한번 재보면 물론 지금 수술을 받아서 바뀐 것도 있지만 사각턱 폭도 재보면 102mm 정도로 이거는 남자 평균 102mm랑 같거든요. 그럼 두상도 한번 재볼게요. 두상 너비도 한번 가장 넓은 부분을 저희가 보통 재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148mm예요. 다시 말하면 좌우로 넓은 거는 한 4, 5mm 넓고 길이는 평균이니까 오히려 짧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굴 비율을 맞추고 조금 더 어떤 모양을 갖춘다면은 사실은 약간 각진 느낌을 좋아한다면은 저라면은 턱의 길이를 조금 만들면서 이런 식의 턱 라인을 만드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각도에서 만약에 귀밑각도 조금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밑으로 내리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펼쳐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이렇게 옆으로 펼쳐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아있는 귀밑각을 보면 보통 귓볼 기준으로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2cm 정도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크기에 비하면 2cm보단 조금 더 있어야 비율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턱 라인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 길이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환자분한테 좀 턱선 이런 것들, 늘어진 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뼈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뼈 수술만으로 환자분의 이런 두꺼비 같은 느낌, 이중턱 이런 느낌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양악 수술을 왜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은 있긴 해요. 막 비대칭이 아주 심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주걱턱이 있어서 상악을 앞으로 빼면서 하악을 조금 넣는 방향으로 봐서 얼굴이 길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턱을 뭐 손댄 거는 없어요. 턱 끝을 전진하거나 이런 건 없고 사각턱을 좀 잘라주고 다시 말하면 상악이 앞으로 나오면서 하악이 조금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회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각도가 가파라진 느낌은 있죠. 옛날에 이런 각도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은 길어져서 비율적으로는 좋아졌지만 턱뼈의 폭 차이에 의한 것과 이 사각턱 잘리면서 체부의 뼈가 삭제된 부분이 좌우가 다른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폭에 비해서 턱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살이 늘어진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자분께 권해드릴 거는 턱을 조금 길이를 만들면서 이 체부 쪽 부족한 볼륨을 좀 채워주는 것.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조금 하셔서 어느 정도 얼굴에 지방 두께를 조금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턱 쪽 페임이 양악하면서 턱끝을 조금 뺐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봐서는 뭐 뺐는지 안 뺐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때 보이는 턱끝 라인하고 이때 보이는 턱끝 라인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상악이 앞으로 나오고 하악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 각도가 바뀐 것만 보여서 턱끝
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쪽 체부 쪽 삭제한 게 조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얼굴 좌우 폭의 비대칭. 그게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각 페임은 턱끝을 전진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고 좌우폭 비대칭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턱 라인도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다. 이거는 살이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턱의 비대칭이 영향을 주는 게 한 30%, 40%라면 얼굴 살이 많아서 생기는 게 한 5, 60%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처럼 거의 정상 체중이라고 말하는 68kg 정도에서 보면은 한 30kg 이상 과체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비교하면 다이어트가 지금 환자한테는 좀 더 지방 흡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고, 뼈에서 보이는 모습의 비대칭은 폭과 사각턱 체부의 볼륨 차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턱 두꺼비 같은 느낌, 목거상을 할 정도인지, 목거상보다는 다이어트가 좋을 것 같고요. 턱 지방흡입이나 불독살은 조금 했는데 페임이랑 맞추려고 왔다 하셨는데 2달 정도 됐고 처진 게 위로 밀착돼서 붙을 확률은 없는지, 이거는 살이 이렇게 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의 정도는 아니에요. 얼굴 이중턱이나 이런 부분 지방 흡입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체중을 정상화하고 뼈의 볼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살이 처지고 지방이 뭉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방 흡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체중인 상태에서 뼈는 마음껏 줄여놓고 늘어지는 살을 지방 흡입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절대 원인 해결이 되지 않고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양악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얻으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비대칭, 그 다음에 조금 과한 피부 두께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광대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피부 두께를 재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를 참고해서 환자분의 다이어트나 피부 두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얼굴이 그렇게 또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도 턱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변하는 부분이거든요. 광대 있는 부분, 45도 광대 있는 데서 보면은 보통 피부 두께가 7, 8mm 정도가 일반적인데 그 정도 됩니다. 다만 옆광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피부 두께를 재면 보통 이 부분이 6, 7m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mm, 10mm 정도 되니까 조금은 두껍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얼굴 길이는 평균에 가까우나 폭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얼굴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중턱이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악 수술하면서 체부 쪽 삭제가 만들어낸 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뼈의 폭의 길이 차이, 너비 차이가 있다는 게 세 가지, 그 세 가지 문제가 다 짬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길이를 만들어서 비율을 좋게 하는 것과 사각턱 체부에 많이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볼륨 차이가 생긴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피부 두께를 줄여서 이중턱이나 늘어진 살들을 조금 정리하는 방법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 마지막에 그래도 남아있는 거를 지방흡입이나 이런 것들로, 필러나 이런 것들로 조금 메꾸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플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복합적인 원인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하고 어떤 수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은 조금은 무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수술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